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지금 후 소리 내신 분, 네, 청년회사의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더 반갑습니다. 네. 수연님 좋아요. 왜요? 누가요? 아니 약간 스팸처럼 계속 올라와요. 그래요? 스팸처럼이라뇨? 아, 좋아할 뻔했네. 아니 그 팟빵에도 올라오고. 아, 그래요? 유튜브에도 혹시 올라오고. 스팸인 줄 알고 지우세요? 난 왜 못 보지? 아니 동일인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예요? 계속 올라와요. 수연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수연님 좋아요라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본인입니까 혹시? 아니 근데 본인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수현님 좋대. 아, 그래요? 송수연입니다. 네, 수연님입니다. 맞아, 수연님. 네, 송수현 기자 좋다는 글 저도 네, 본 거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수연님 모시고 YG가 이제 겨우 6월 말 7월 초인데 벌써 여름 휴가 때 읽을 만한 휴가 가고 싶으신가 봐요. 여름 휴가 때 가져갈 법한 그런 가져가면 책을 좋을 책들. 이번 주에 네.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제목 죽인다 이거.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 네. 요 책이 어떤 책인지 댓글 소개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됐다님, 우리의 잃어버린 심장편. 이거 오래전 방송인데 최근에 들으셨나 봅니다. 이 책 최근에 다 읽었습니다. 작가의 전작을 다 읽었기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으나 YG님 말씀대로 몰입감이 좀 떨어져 당황했었죠. 마지막 엄마의 선택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럼에도 책은 매력적이에요. 좋았다는 뜻인지 별로였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한 삐뿔 정도? 별 3개 반? 뭐. 별 3개 반? 뭐 이 정도. 네, 햇살고요님 댓글 다셨는데요. 햇살고요님 요즘 뭐 독지가 카페에 올리신 걸 보니까 책을 그냥 엄청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원래도 많이 읽으시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더 많이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폴 오스터 작가님 빵 굽는 타자기로 입문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홀딱 반했고 마지막까지 콩깍지 성공입니다. 모든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폴 사랑에 빠졌어요. 약간 이거 JYP 느낌의 댓글인데? 무슨 내가 그 햇살고요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겠어요. 아니 약간 굳이 그렇게까지? 약간 JYP님 느낌의 댓글인데? 아니 근데 햇살고요님 같은 오랜 독지가께서 폴 오스터를 드디어 이제야 읽기 시작했다는 계속 이제 게, 만지작만 거리시다가 놀랍네요. 이제 도전하셨나 봐요. 댓글이 계속되네요. 네, 노인의 전쟁 주변 도서관에 없다며 미뤘는데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읽어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좀 고나시라고요. 지금 독서 중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YG님이 유혹하셨는데도 안 읽은 것을 반성합니다. 존 스칼지 작가님 유머도 취향 저격입니다. 네, 그리고 요 혼비님께 메시지 보내셨는데요. 혼비님 6월도 끝나려고 해요. 책걸상 나올 준비하고 계시죠? 보고 싶어요. 딸에게 이 부분만 들어 하면서 혼비님의 감상을 들려주고 책 소개를 했는데 아재들 건 삭제하고 언제 나오려나? 요즘은 진짜 좋아 혹은 재밌어밖에 못하는 저의 표현력으로는 유혹 실패. 빨리빨리 컴백하셔야 합니다. 그러게 네. 홍빈님 책걸상에서 왠지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뭐 엄청 바쁘신가 봐요. 조만간 그 새 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본인 책 나왔는데 홍보해야지라면서 한번 불러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 이 원제가 있는 걸 보니 외국 소설이군요. 네. You like it darker? 네. 이건 뭐 제목 자체가 일단 YG가 좋아하게 생겼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서점에서 봤는데 한 권이었으면 샀을 건데 아무리 스티븐 킹이지만 단편집인데다가
2권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 근데 두껍지 않은데 한 권이? 오늘 이런 편견을 깨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뜻밖에도 스티븐 킹의 정말 찐 재미가 중단편에 있는데 그 스티븐 킹 중단편이 유명하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단편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그런데 왜 스티븐 킹 단편이 유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쇼생크 탈출. 네. 그것도 단편이죠. 스티븐 킹 아, 단편이 그래요? 원작이에요. 맞습니다. 원작인 줄 근데 알았는데 단편이라고 단편인지는 하기에는 몰랐는데. 쇼생크 탈출의 조금 긴 단편. 좀긴한 중편 정도 되는. 자 그리고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탐 행크스 나온 영화. 네네. 그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로 꼽히잖아요. 그것도 단편이에요? 그것도 단편. 오. 그것도 단편. 영화로 만들어진 단편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 JYP가 맨날 좋아하는 그 무슨 홀리건? 해리 홀리건 누구의 전화기 있잖아. 네네네. 그것도 단편. 저기 그리고 그 약간 성장 누구의 전화기인지 모르겠어요. 성장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스탠 바이 미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은 귀에 익으실 거예요. 스탠 바이 미. 그 스탠 바이 미도 시체라고 하는 스티븐 킹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미스트라고 하는 공포 영화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공포 영화인데 그것도 단편이에요? 그것도 미스트라고 하는 스티븐 킹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티븐 킹이 단편에 한 10편 정도, 단편집에 한 10편 정도의 소설을 실으면은 그 중에서 한 5편에서 6편 정도는 영화화가 되는. 스티븐 킹 진짜 부자겠네요. 아니, 네. 진짜 아, 진짜.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우리 오래전 다른 방송에서 오래전에 한번 털었어요. 1년에 내는 기부금 액수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다. 몇백억? 예, 그런 1년에 내는 기부금만 몇백억? 근데 실제로 그 이제 2024년에 가장 최근에 낸 스티븐 킹의 단편집이 이제 작년에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번역이 되었고 근데 제가 그 동안에는 사실 읽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상하게 제 손에 잡히는 재밌는 소설이 너무나 희귀한 거예요. 올 상반기 좀 사실 흉작입니다. 네, 이게 뭐 재밌는 외국 책이 별로 소설이든 한국 소설이든 이제 읽으려고 찜했다가 읽지 못한 소설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나온 스티븐 킹 단편집을 내가 아직까지 안 읽었었네 하면서 이제 올해 6월이 되자마자 읽었는데 이건 또 소개를 해야겠네. 그리고 소개하면 이참에 이것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스티븐 킹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단편 소설과 그리고 그걸 모은 단편집을 냈는데 그 중에서 이 책과 더불어서 읽으면 좋을 책들 3권을 제가 덤으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래 걸리겠군요. 근데 뭐 방송이 길어지겠네요. 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청취자들 독지가들은 막 와 신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인장은 오래 걸리겠네요. 배고픈데 어떡하냐 뭐. 그 아까 제가 해리 홀리건이라고 잘못 말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냥 해리건 씨의 전기네. 요즘 축구 보십니까? 축구 해리 훌리건 아니고 해리 홀리건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해리건 씨의 전화기네요. 그것도 중편 조금 긴 단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근데 그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는 스티븐 킹의 중단편 뭐 베스트 작품집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새로 쓴 것들만 거예요. 모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최근에 새로 쓴 것들만 모은. 저 할아버지는 지금도 저 나이에도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단편 썼어요. 떠오르면 단편 다작. 쓰고 중편 떠오르면 중편 쓰고 벽돌책 떠오르면 또 큰 거 쓰고 이러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 대단하신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최근에 쓴 소설도 있고요. 지금 여기 12편의 단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부 단편은 이제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썼다가 혹은 끼적거렸다가 완성을 안 한 원고 뭉치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근데 뭐 보면 스티븐 킹 아들도 작가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킹 주변에 그러니까 스티븐 킹을 흠모하는 스티븐 킹 연구자
혹은 스티븐 킹 팬덤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스티븐 킹한테 미발표 원고들을 생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했고 스티븐 킹이 몇 분에게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뭐 연구 그리고 뭐 이제 정리차 스티븐 킹의 미발표 원고나 혹은 미완성 원고들을 뒤적거리다가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좋은데 이거 왜 마무리를 안 지우셨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이제 이래가지고 본인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괜찮은 거야. 그래서 들어간 작품. 그래서 들어간 작품이 이제 맨 뒤에 실린 앤서맨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앤서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한 권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황금가제에서 상권 하권 두 권으로 이제 약간 볼륨을 얇게 해가지고 펴냈고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실린 게 이제 앤서맨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앤서맨이라고 하는 작품은 방금 말한 그런 식으로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편에 나온 작품 중에 데니 코플린의 악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건 발표되자마자 바로 영화 판권계야. 이 책이 나오자마자 드라마 혹은 영화 판권계야. 그래서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상권이랑 하권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 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권에 실린 작품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게 데니 코플린의 악몽인데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뭐 핀 시리즈 이런 걸로 하면은 그냥 짧은 단행본 하나로도 묶어도 될 만한 재밌어요. 2권짜리인데 조금 얇아가지고 사실 한 권으로 내도 되겠는데 두 권 그러게요. 합치면 얼마예요? 두 권 합치면 뭐 29,000원.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 합치면 29,000원. 합치면 29,000원. 29,000원?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나눠서 냈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무거운 책들을 잘 맞아요. 안 가지고 다니시려고 들고 하더라고요.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네, 두 권을 합친다고 해도 소설이라서 29,000원을 받긴 좀 어려우니까. 이 데니 코플린의 악몽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권에 나와 있는 소설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정만 소개를 드리면은 아 이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글씨가 되게 작네요. 아 글씨 좀 작죠. 글씨는 좀 작죠. 근데 그냥 후다닥 넘어가요. 데니 코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데니 코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 그냥 모범적인 시민이에요. 너무나 모범적인 시민이고 그냥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서 외딴 주유소가 있고 근데 그 주유소는 이제 폐쇄된 주유소예요. 그런데 그 주유소에 막 개 한 마리가 배회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저리 가 하면서 꿈속에서 이제 뭔가 좀 꺼림칙한 주유소 뒤편으로 갔더니 개가 여성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죠. 꿈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번떡하고 일어났겠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관리인이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막 학교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대청소 이런 걸 하는데도 그 꿈에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그 꿈에서 본 주유소에 다 떨어져가는 간판 쳐본 거죠. 그런 주유소가 있어. 차로 한 너댓 시간 걸리는 거리에. 그리고 실제로 그 주유소가 폐쇄됐어. 그래서 일단 한 3분의 1 호기심. 그리고 약간 3분의 1은 뭔가 가서 확인을 해야 이 찝찝함이 없어질 것 같아. 그냥 이 개꿈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그리고 하나는 약간 만약에 진짜로 이게 실제하는 상황이라면 젊은 여성의 시체가 개한테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되게 착하고 바른 시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도 약간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휴가를 내고 찾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한때는 차들의 왕래가 있어가지고 주유소가 있다가 차들의 왕래가 사라지면서 이제 폐쇄된 주유소가 실제로 있고
거기 개가 있고 시체도 있어요? 시체도 있는 거예요. 뭐요? 예지몽이에요? 어느 정도 훼손돼. 뭐지?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일단은 그 개가 그 여성의 시체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막아서 좀 방비를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선불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선불폰을 사서 신고해요? 그 고속도로 순찰 때 여기 몇 번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국도변에 있는 폐쇄된 뭐 암흑의 주유소에 여성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나는 이제 모범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약간 이제 후련한. 근데 그 다음 날 학교로 직장으로 경찰들이 경찰 2명이 이제 범인으로 몰린 거야? 온 거예요.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 코플린의 악몽이에요. 진짜 악몽인데 그 악몽 때문에 현실의 악몽이 된 거죠. 그래 왜 그렇게 했어? 경찰랑 같이 갔어 이제. 아니 근데 그거 더 이상하지. 외딴 주유소인데 꿈속에서 봤다고. 그게 더 경찰한테. 이상하네. 더 이상하지. 내가 꿈을 꿨는데 여차저차 내 해가지고 평소에 잘 맞춘다 꿈에. 내 신기가 있어서 이러면서 가달라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도 그걸 당연히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황당한데. 아니 그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JYP 같은 사람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귀신 욕이에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에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경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친구로 데려가든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또 경찰 중에 이제 그 메인이 진짜 약간 편집증 그런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애가 범인의 상이다. 범인의 얼굴이다. 관상을 보아하니. 관상을 보아하니.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건 약간 과시욕이 있는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얘를 내가 잡아놓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데니 코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정말 선의로 무엇인가를 했다가 그러게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헤어나오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 일을 이제 그린 게 데니 코플린의 악몽입니다. 그래. 근데 재밌겠네. 저 딱 읽어보니까 이거 바로 꾼들이 계약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바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데니 코플린 그 네. 사람이 진짜 범인으로 밝혀진다 뭐 이런 내용은 설마 아니죠? 스포잖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나 보네. 꽤 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진짜 좀 그 크게 키워가지고 책 한 권으로 내도 그냥 이제 우리나라의 관대한 그 독자들, 그 수연 기자님 같은 호갱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준의 기승전결이 딱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사람들이 그냥 그 영상꾼들이 혹해가지고 바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의 상권에는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데니 코플린의 악몽 하나만으로도 괜찮다. 사면 이거부터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는 상권보다는 학원이 더 찝찝한 소설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찝찝한 찝찝한 소설들. 잠깐만 학원은 좀 찝찝하다고요? 학원이 찝찝한 소설들이 학원은 안 더 사시게요. 많아요. 어차피 단편집이니까 하나만 사도 되잖아. 학원이 찝찝한 소설들이 많은데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티븐 킹의 오랜 팬들이라면은 좋아할 만한. 팬 서비스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팬 서비스를 해줬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작가님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내가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으로 안 잡히는데 1981년인가 2년에 스티븐 킹이 펴낸 쿠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쿠거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쿠거는 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누구나 사랑하는 개야. 근데 그 개가 광견병에 걸려요. 아니 마을에서 누구나 사랑하는 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죠. 나 저도 여기서 좀 공감을 못 하겠어요. 동네 셀럽 견입니까? 아 동네 셀럽견이에요. 동네 셀럽견. 그러니까 왜? 마을이 작은 착해? 마을이 이쁘게 작은 생겼나 마을이야. 마을이 작은 마을이고 공감. 그다음에 모두가 다 그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막 꼬리 흔들고 응. 그다음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비비고 응. 그런데 또 믿음직스럽게 생겼고 약간 이제 이래서 그냥 그 마을의 약간 명물 같은 개예요. 근데요. 근데 그 개가 광견병에 걸린 거예요. 광견병에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사랑을 줬던 마을 사람들을 물어요? 물어 죽여. 뭐야? 왜? 왜? 아 굳이? 미쳤으니까. 미쳤으니까 그 다치게 하고 물어 죽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을의 약간 외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 센터가 그 개의 집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 10살짜리 아이랑 그 10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아주 소소한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개가 마을을 한바탕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햇볕은 내려져가지고 계속 이제 차 안의 온도는 올라가고 자동차에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는 이제 거의 막 탈수로 막 거의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그래. 자동차는 고장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 안에는 엄마랑 아이만 지금 고립되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는 그 자동차를 계속 이제 빙빙 돌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대치 상황을 그린 소설이 그 쿠거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건 차로 너무 잔인한가? 치워 죽이면 안 돼요? 아니 차가 움직이질 못한다니까 지금 자동차 고장나서? 고장 나가지고. 고장 났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고장이 난 거죠. 딱 이제 근데 소소한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야 이거 저 어떻게 푸냐? 결말이 어떻게 저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설정을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당연히 그 소설의 결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 현장에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는 왜 없냐면 엄마가 바람을 폈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바람 핀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고 엄마 아빠가 냉전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아빠는 멀리 출장을 가는 바람에 그냥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이 그 엄마의 몫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실제로 그게 81년도 작품이니까 시간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 35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35년이 지난 후에 그 아버지가 70 가까이가 되었어요. 70 가까이가 된 그 아버지가 두 번째 권의 방울뱀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야. 그래요? 이 사람은 방울뱀에 갇혀요? 아니요, 방울뱀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야. 이 방울뱀이라고 하는 소설은 어떤 설정이냐면 방울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어가지고 레틀 스네이크 키라고 불리는 플로리다 남부에 약간 휴양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대저택 같은 것들을 지어놓고 호젓하게 휴가를 즐기는 휴양지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 마을에 있는 방울뱀들도 1980년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다 그냥 약간 죽어요? 씨가 마른 상태예요. 씨가 마른 상태에 이제 이 주인공이 은퇴를 당연히 했겠죠. 70 가까우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이 코로나 때랑 겹쳐요? 코로나에 2020년이 무대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기 좀 마음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도 피할 겸 마침 거기에 저택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한테 여름 한 달 살이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냥 그 큰 섬에는 자기랑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저택에
노부인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노부인은 그냥 친절하고 교양있고 그다음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미인이었을 것 같고 같은 매력도 있는 노부인인데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그 섬을 그 유모차를 끌고 배회해요. 박스 주스로 다시. 저택의 주인이라니까요. 그거밖에 아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박스를 죄송해요. 주택가로 박스를 저기 모으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모종의 사건으로 방울뱀이 다 제거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방울뱀 찾으러 다녀요? 그 모종의 사건이 뭐냐면 그 부인이 만 29, 30이었을 때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 둘이 방울뱀 떼에 희생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남편도 심장마비로 죽어.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냥 혼자서 그냥 이제 수십 년 동안을 사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모든 게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 유모차에 자기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활은 다 정상인데 이제 그걸 약간 이제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아씨 이렇게 슬픈 건데 박스 주스로. 아니 괜찮아요. 쓰레기 됐네요. 아니, 사실 약간 좀 섬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다 괜찮은데 거기 이제 옆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옆집에 벨이라고 하는 노부인이 있는데 오트밀 쿠키도 너무나 잘 만들고 친절하고 지적이고 다 좋은 분인데 거기 그런 슬픈 사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막 그러지 마라.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말짱해. 말짱해요. 그리고 이제 맞춰주려고 막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아이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맞춰주려고 그 유모차에 애들 옷만 있는데 네가 잭이니? 하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벨이 애가 잭이고 애가 레이크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내가 완전히 돈 여자 같죠? 그러니까는 이제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도 우리 애들이 험한 일 당한 건 알아요. 근데 가끔 보이는 걸 어떡해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레틀 스네이크 그 만 키가 뭐죠? 섬인가요? 레틀 스네이크 키라고 여기는 나오는데 만 그렇죠. 그런 작은 만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레틀 스네이크 만에서 둘이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 또 일이 방울뱀.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일이 벌어져야 소설일 것 아니에요. 둘이서만 그냥 얼굴만 보고 있겠어요. 아니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팬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만이라기보다는 부두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은 부두. 그 1981년에 펴낸 거 쿠마라고 하는 소설의 뒤에 그 엄마, 아빠,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를가 이제 회상으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좀 궁금한데.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발굴해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괜찮아서 쓴 소설이 맨 마지막에부터 앤서맨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거 말 그대로 앤서맨. 대답하는 사람? 뭔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처음 질문 2가지는 공짜. 그 다음부터는 5분에 25불. 뭐 이제 그런 사람은 그래도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앤서맨이다. 그래서 다들 안 믿잖아요. 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 만난 다음에 그 당신은 누구냐가 벌써 질문 하나야 그러면? 질문 하나인데 이건 서비스로 해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물어봤는데 뭐 막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장난처럼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앤서맨이 대답한 게 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앤서맨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갈 것 아니에요? 총 3번 앤서맨을 만나요. 살아가면서 이 주인공이.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쓴 게 이 앤서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건 왠지 좀 리얼리티가 없는 근데 우화 같은 겁니까?
그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막 판타지입니까 하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 스티븐 킹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분이 이제 현실과 비현실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아니 그 인생에 좀 약간 통찰? 내가 살아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혜, 이제 삶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그 앤서맨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설정을 살짝 넣어가지고 작품에서 좀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썼을 때는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좀 나이가 든 다음에 보니까 아 내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결말을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이번에 이 앤서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지금 막 섬뜩섬뜩 해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소설들이 꽤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별로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그 원제도 였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딱 그 12편인가가 묶여서 책으로 나온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티븐 킹의 다른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더 다크합니까? 좀 더 다크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약간 쏘쏘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소개해드린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읽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진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과 비교하면은 그냥 소소한 수준? 아 오늘 방송의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지금 30분 넘었는데 제가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쿠조네요. 쿠조 1981년 작은 쿠마가 아니라 쿠조. 쿠조. 네. 30분 지나가지고 내가 쿠조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쿠조입니다. 쿠조. 네, YG도 나이 먹어서 네, 뭐. 쿠조. 쿠마가 아니라 쿠조. 네. 그러니까 어쩐지 쿠마라고 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절편됐나. 쿠조. 네, 쿠조. 죄송합니다. 뭐 사람이 이럴 때도 있죠. 네. 네. 뻔뻔해라. 네. YG는 그 누가 딱 3가지 질문에 정답을 알려준다 그러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저는 로또 1등 번호 알려주세요. 어느 주 몇 회인지를 알려줘야지. 그건 좀 찾아보고 하면 되죠. 알려줬는데 언제 사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앤서맨 같은 3년 후에 주가표 이런 거 알려달라고 뭐. 그러니까 뭘 사면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내가 사면 오를까요? 아니 근데 네가 사면 다 떨어진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오를 항목을 꼽아주세요. 라고. 자, 스티븐 킹의 중단편 중에서 그러면 저 라이프 베스트라 그럴까? 네네. YG가 추천하는 스티븐 킹의 최고 중단편 목록. 네, 최고 중단편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그냥 이건 소설을 읽어야 된다. 이건 아마 JYP도 읽었을 것 같은데 사계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라고 하는 중단편집이 있습니다. 사계라고 하는 중단편집이 있는데 그 사계라고 책을 꼭 사게. 재밌다. 이 사계라고 하는 중단편집이 정말 놀라운 소설집인데 딱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설정에 맞는 소설 4편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소설 4편 중에 3편이 영화로 만들어진 쇼생크 탈출도 이 사계라고 하는 작품의 한 편. 거기에 들어있어요? 네, 스탠바이미도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쇼생크 탈출로 만든 게 이 사계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영화도 유명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계에 실린 시체라고 하는 작품이 이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작품의 원작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계라고 하는 작품집을 읽어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약간 장르 소설 작가 스티븐 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되게 문학성 있는 작품을 쓰는 작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티븐 킹은 너무 무섭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고 그 다음에
JYP 표현대로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설정이라서 나는 순문학 좋아하는데 하면서 안 읽으셨던 분들은 스티븐 킹의 사계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스티븐 킹이 정말 괜찮은 작가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킹 사계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읽어봐야 될 스티븐 킹의 소설집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렇게 두 권으로 맞아요. 나눠서 지금 출판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나온 지 꽤 됐는데 지금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이 쇠를 거듭하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사계라는 작품집을 읽고서 스티븐 킹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셨으면 이제 스티븐 킹 맛을 보셔야죠. 별도 없는 한밤에 별도 없는 한밤이요? 별도 없는 한밤에 라고 하는 2010년에 스티븐 킹이 낸 소설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4편이 들어있어요. 사계처럼 4편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은 스티븐 킹 소설 중에서 가장 다크한 4편이 거기에 다 들어가 그래요? 있어요. YG가 다크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비밀과 은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비밀과 은폐라고 하는 작품 뭐냐면 27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을 안 와이프의 이야기. 그리고 또 스티븐 킹이 항상 이제 동시대랑 같이 호흡하잖아요. 그 즈음에 약간 미투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막 계속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국면이었었거든요. 빅드라이버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빅드라이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27년간 함께 산 남편이 연쇄살인범을 알게 된 아내 이야기는 좋은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빅드라이버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빅드라이버라고 하는 소설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워낙에 도로 가다가 이제 삐끗하고 다른 도로로 가면은 막 한적한 도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소설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적 복수를 하는 이야기. 그 험한 꼴 지금 두 개의 설정을 들어서는 그렇게 막 다크할 것 같지 않은. 엄청 다크해요. 근데 그래요? 사적 복수를 하는 묘사가 되게 아니요, 묘사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걸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정말 진짜 독자들이 이제 그 주인공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읽게 되면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이거 사야겠다 이번에 여름에 나. 이거요? 응. 왠지 이거 4편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네. 요즘 보니까 사계가 두 번째 중편 소설집인가요? 단편집 말고 또 중편 소설집이라고 또 이렇게 모으는 모양인데 세 번째가 이거래. 별도 없는 한밤에. 별도 없는 한밤에 근 30년 만에 나온 중편 소설집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재산 문제로 아내를 살해해요. 그 다 지금 스포 아닌 거죠? 아니에요. 재산 문제로 아내를 살해해요. 그다음에 그 살해한 다음에 그 남편한테 생긴 일.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읽어보라잖아. 1922. 1922. 예. 1922 끝 앞권. 그래요? 나 지금 방금 순간 생각났어. 반전이에요? 이건 뭐 반전이고 뭐고 할 게 없이 그냥 앞권.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너 안타깝지만 다음 달에 죽을 것 같네. 어떡해요? 제발 좀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하나 있어. 네가 아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면 네 수명이 늘어나. 이거 무슨 행운의 편지가 오는 거. 한 3명 죽이면 너 오래 살 수 있어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이야기. 그 YG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불멸하겠는데? 영원히 살겠네 YG는. 있죠. 지금 벌써 머릿속에 몇 명 떠올랐다. 당장 그냥 날려버려야 돼. 저는 아니게.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저 몰랐는데 이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별도 없는 이 밤에 여기에 실려 있는 4편의 작품은 왜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법한데 왜 나한테는 이게 존재감이 없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무려 3편이 다 만들어졌어요. 넷플릭스 영화로. 그래요? 이게 설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린 개봉 영화가 아니라 이게 넷플릭스나 OTT 오리지널 같은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화제가 안 됐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1922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졌고요.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1922. 1922 그대로?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넷플릭스에서 검색하면 이게 나오느냐는 또 맞아요. 다른 문제인데. 그러게요. 행복한 결혼 생활도 그 2014년에 그 VOD 영화로 만들어졌고 빅드라이브 제목을 알려주세요. 빅드라이브도 영화 TV 제목. 영화로 만들어졌고 아저씨 영화 제목을 있어요. 있어요. 1922는 넷플릭스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행복한 이거- 결혼 생활은 제목이 뭐예요? 이거 어굿 메리지 영어 제목을 치면은 바로 나오겠죠. 어굿 메리지. 군 메리지? 네. 군 그리고- 메리지도 나오는지 한번 그리고 확인해 빅드라이브는 빅드라이버. 주세요. 빅드라이버. 네. 세 이건 편이 넷플릭스에 있다고요? 아니요 넷플릭스에는 지금 1922만 있는 네, 것 같아요. 군메리지는 없어요. 빅드라이버는 빅드라이버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넷플릭스로 이 드라마로 영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하지 말고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그걸 검색하면 있느냐, 없어요. 볼 수 있느냐까지 좀 찾은 빅드라이버도 다음에 좀 없어요. 방송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JYP는 뭐예요 그러면은 욕하는 YG에서 여기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있네요. 찾아봐. 자, 군 메리지랑 빅드라이버는 한국에서 현재 넷플릭스에서 못 봅니다. 1922는 볼 수 있어요. 1922는 뭐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시리즈예요? 영화요. 영화. 한 편. 네. 1922라는 거는 볼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야 스티븐 킹 빠졌어. 그러면 스켈로톤 크루라고 하는 1985년에 스티븐 킹이 펴낸 단편집이 또 있거든요. 스켈레톤? 네, 스켈레톤 크루. 크루? 스켈레톤 크루. CREW. 이름도 처음 듣는다. 스켈레톤 크루라고 하는 이것도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다음에도 새를 거듭하면서 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켈레톤 크루라고 하는 작품집이 1985년에 나온 작품집인데 독자들이나 평단에서는 이게 정점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큼의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스티븐 킹이 가장 왕성하게 할 때 그리고 스티븐 킹 세계관의 정점을 보여주는 단편이다라는 평가도 받는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그 스켈레톤 크루라고 치면 스타워즈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상하 2권짜리. 상하 2권짜리. 그러니까 스타워즈의 스켈레톤 크루랑은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 없는. 예. 이것도 저 초자연 뭐 비현실 해골로 이루어진 뭐 군대 이런 거 나오는 겁니까? 약간 공포 이야기도 있고 SF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쿠조처럼 약간 생활 속 공포 이런 것도 있고 이 스켈레톤 크루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그 미스트예요. 근데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트가 무대예요. 마트.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마트에 사람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 사는 사람들이 고립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티븐 킹은 외부의 위협이 그 마트에 있는 사람들을 조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위협을 약간 배경으로 한 다음에 그 마트에 있는 평범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최악의 악마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 미스트라고 하는 단편이고 그 미스트라고 하는 단편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이 책은 진짜 짧은 글들이 모여 있나 맞아요, 봐요. 맞아요. 21편이나 있대네, 네.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쭉 하고 조망하면 왜 스티븐 킹이 오엘리상을 받았고 왜 그리고 뭐 이제 미국 문학에 공을 세웠다라는 그 공으로 뭐 무슨 명예의 메달 뭐 이런 것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는지를 독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읽고 싶은 건 뭡니까? 전 일단 그 별도 더- 없는 한밤에? 별도 없는 한밤에 그거 좀 읽고 싶고요.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 중에도 특이한 거. 그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데미언 뭐 데니 코플린의 악몽. 그거 궁금하네요. 네. 넷플릭스 같은 데 딱 나올 만한 설정이에요. 너무 넷플릭스 같은데 딱 나올 만한 설정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설정이라든가 작품들을 이제 그 책 제목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부 다 읽기가 버겁다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작품들만 찾아서 읽어도 저는 정말 올 여름
피서지에서 좀 약간 오싹하면서 근데 또 따뜻한 소설도 있어요.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원작도 엄청 따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엄청 재밌어요. 감동적이고 영화보다 더요? 영화보다 더. 영화보다 더. 그리고 그린마일 같은 경우는 이건 장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영화도 감동적이지만 소설도 영화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래요? 예. 둘 다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읽어보면 스티븐 킹의 이런 작품도 쓸 수 있다고? 하긴 쓸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뭔들 못 뭔들. 그러게. 자,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 상학원 네, 최근에 나온 중편집 거의 30년 전에 나왔다는 두 번째 중편집이 그 유명한 사계 별도 없는 한밤에. 한밤에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좀 다크한 중편집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다 읽었으면은 그리고 나 스티븐 킹에 빠졌다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스켈레톤 크루. 네. 자, 오늘은 YG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네, 스티븐 킹의 단편과 중편 중에서 네.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아, 역시 소개해봤습니다. 책을 잘 파세요. 그렇게. 재밌죠. 네, 저 이미 다 담고 이제 결제하려고요. 그 YG가 책을 잘 파는 것도 맞는데 수연이 참 귀가 얇아요. 잘 넘어가요. 맞아요. 아, 꼬시는 재미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진짜 그 너무 좀 그렇다. 너무 그렇다요? 저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는 사지 마요. 진짜요? 제가 지금 집에서 가져온 책을 파격적으로 그냥 준다. 오, 예. 오늘 짐이 많나 봐요. 아, 버리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어쩌지 두꺼운 걸 두고 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